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항상 됐었거든요. 술을 좋아하면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가족이니까 저와 둘이 이렇게 뭐 친구랑 항상 많이 만났었거든요. 우리 둘이 뭐 안 먹는 게 아니고 다들 친구를 껴서. 아 근데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라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되기. 성매매랑은 또 별개죠. 저걸 좋아하는 거 성매매 별개인 거야. 그렇지 뭐. 근데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노래방에서 논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막 립스틱 같은 거 묻은 흔적이 있었나 봐. 아이고. 옷에 막 여자 화장품도 묻고. 그때는 이제 신혼 초니까. 처음에 더 놀래죠, 사실은. 처음에 이게 심장이 떨렸을 거예요. 임신한 상태인데.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 보라고. 왜? 이게 뭐야? 뭐. 처음에는 본인도 좀 놀랐겠죠? 눈치를 봤네. 눈치를 보네요. 예. 내가 말했잖아. 어제 박 사장님 모시고 노래방 갔다고. 근데 왜 여기 이런 게 묻어 있어? 그러니까 왜 묻어? 어떻게 남자들끼리 노냐. 그 거래처 박 사장님 모시고 한 자리인데. 아이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제 이런 핑계를 대긴 하세요. 뭐 사업차, 뭐 접대차. 맞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화났어?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조심할게. 응? 풀어. 거기. 초장이 저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내쫓았어야 되는데. 새벽 2시네요.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래방도 많이 가고 이제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어머머? 옷을 뒤집어 입었어요. 아이고. 화가 나는데 처음에 이제 남편을 좀 믿었어요. 일 때문에 가는구나. 이 사람 되게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에 가는구나. 이렇게만 정말 믿었거든요. 사업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이제 옛날 말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누가 비즈니스 때문에 술자리에서 메이드를 하고 그거는 진짜 뭐 옛날 그런 방식이지. 저는 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갑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게 제가 어떤 일을 컨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을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이 그러면 접대부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그 관계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갑자기 저도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인이에요, 지인. 본인이 아니세요. 화를 냈네요. 단서가 너무 보여서요. 예를 들어 립스틱을 묻히고 온다거나 옷을 뒤집어 입고 왔다거나 이런 건 정황 증거라고 하거든요. 이 정황 증거만 의해도 남편은 지금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 경고, 심각한 경고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사연자분께서 경고를 보여준 것 같지가 않아서요. 제발 아니기를 진짜. 뭐야. 문자가 왔죠? 다음에 또 오라고? 아이고 다음에 어머 화끈한 밤. 보네요. 이거는 이제 저 광고 문자도 많거든요. 아유 스팸 엄청 많아요. 저한테도 와요. 핸드폰을 보니까 뭐 성매매했던 문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자도 한둘이 아니고 다 이제 술집 여자들이긴 하는데. 예, 사장님, 돈 좀 입금해주세요. 네. 오빠 나 안 보고 싶었어? 예, 먼저 올라가 계세요. 금방 애를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뭐 주소까지 돼 있고 거기서 여자들랑 같이 노는 건지 뭐 놀았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비참하네요. 아내로서 이 문자를 받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좀. 또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여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난 다 엔조이야, 엔조이. 난 다 엔조이야, 엔조이. 아니 이럴 수가. 어머머머. 그때 이제 그냥 쿠션 그냥 던지는 거. 어머머. 이게 끝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룹분들도 넘어가고. 이제 그냥 넘어갔구나. 저는 아쉬운 게 처음에 이거를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던지고 이해하고 끝나면 이제 남자는 일만의 죄책감도 이제 없어요. 그래도 되나 그게 보다 진짜 심각한 생각했을 것 거거든요. 같아요. 아니 어디다 대고 엔조이란 말을 하냐고요. 이게 죄책감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는 그 증거이거든요. 지금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죠. 아 뭐야? 술집 여자죠. 술집 여자랑 술집 여자가 샤워하는 거 동영상 찍고. 아이고. 알았지? 아, 이쁜데. 아, 아니 왜 계속 남의 핸드폰을 뒤지지? 어? 더 당당해. 진짜 해도 이건 아니지. 요즘에 다들 그렇게 산다 뭘. 어머머. 요즘 누가 이러고 사니? 너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불법 촬영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예, 기사님. 야, 싹 다 준비해놨잖아, 시켜놨죠. 예, 그럼요. 예. 예,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도 지금 예약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저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 조심히 오세요. 예. 이건 접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즐기러 가는 건데요. 지금 딱 놀러 가는 기분인데요. 지금 기분이 신났잖아요. 저 봐요. 저도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그게 많이 억눌리다 보니까 아닌데도 위축되고 정말 무시해도 너무 이거 나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존중이란 하나도 없고. 진짜 적반하장도 이분들 이게 저도 지금 근데 아까 의심은 했지만 지금 사연자분도 스스로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네, 아내를. 저한테 발견된 게 한 뭐 거의 1년째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1년이 좀 넘었죠. 제가 이제 뭐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이제 전화하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뭐가 먹고 싶은데? 아, 그래? 그래, 그래야지. 알았어. 그러면 그게 어디께 맛있지? 너무 다정하네요. 야밤에. 알았어. 좀 내가. 하길래 그 시간에 다정하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그냥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그냥 그게 대놓고 네. 그러려니 했는데 좀 평상시랑 다르게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긴가민가 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 한 며칠 있다가 또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때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감이 있잖아요. 불러야지. 여보 부르지 그냥 차라리. 뭐 하는 거야 하지. 불러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당신 여자까지 생겼어? 그래,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아이고 아이고. 사랑?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있다 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뭐라고요? 진짜 염치가 아니 너무 뻔뻔하네요. 예, 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아, 충격적이다. 너무 당당하니까.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저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럴 이제.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이럴 때는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탈곡기나 약간 녹즙기를 준비해가지고. 네. 조금 탈탈탈. 사실을 좀 저는-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남편이 사업이 망하기 전에 최대한 합의론으로 좀 많이 위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합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남편과 아내의 지금 상황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유의에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해도 좀 이 부분을 맞춰서 내 지원금을 얻어야 합의가 가능하지 자,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또? 아이고. 만났네요. 사랑에 만났어요. 빠졌다는 그 여자를 만났구나. 가정 있는 거 몰랐어요? 왜 만났어요? 그동안 힘들었어요, 저도. 제 남편도 바람을 폈었거든요. 그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그럼 누구보다 내 마음 잘 알잖아요. 어떻게 가정 있는 내 남편을 만나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정말 잘해주셔서 그래서 뭔가 자기도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한테 항상 그런 대접을 받다가 나를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아요? 뭐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가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당신 만나면서도 성매매하고 다녔어, 이 남자. 이거 확실해요? 진짜냐고요? 갑자기 왜 당당해?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막 진짜 자기가 본처인 것처럼 있잖아요. 왜 놀라는 거. 그 상황도 제가 너무 웃겼고 본처는 난데 네가 본처 노릇을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 속상하죠 많이. 아, 진짜 황당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썼어요. 각서를 썼어요? 근데 쓴다고 되나? 와. 아, 근데 그 갑자기 궁금한 게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녀를 만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절대적으로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계속 남편과 살아가더라도 그 여자 얼굴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해만 될 뿐입니다.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내 남편하고 끝내게 하려고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끝나고요. 변호사님 만나야 끝납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네네네. 심지어 변호사 만나면은 변호사 소송 비용을 그 이제 남편이 다 대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정이 떨어져서 그때 내가 끝내죠. 깔끔하게. 네. 아, 오늘 최고다. 안 늦었어. 뭐 하는 거야? 가출하시네. 진짜 사랑을 떠나 가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싸는 거 안 보여? 근데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집을 나가거나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좀 저러다가 말고 뭐 이랬는데 와, 진짜 미치겠다. 아, 내가 다 부끄럽다 진짜. 애가 앞에 있어. 오빠 어디 가? 아, 저 아이가 있는데 아빠 어디 가냐고 하는데. 아빠 엄마랑 안 살아. 내가 뭔 죄야.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아이고, 저게 할 일이 좋은 아이는 너무나 큰 충격이네요. 아이고. 애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엄마랑 잘 살아. 엄마랑 잘 살아라.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 미쳤다 미쳤어. 네, 아이도 이걸 알아요. 항상 아빠가 바깥으로 나돌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은 있었어요, 집이. 그래서 아이도 지금 좀 힘들어해요. 근데 이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 저는 아이한테 저렇게 말한 거 보고 지금. 여자랑 바람이 나서 뭐 미쳐서 나가든지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한테 저런 얘기를 하고 나갈 수가 있죠? 심지어 우린 지금 제3자로서 보고 듣기만 해도 지금 화가 나고 막 그런데 사연자분이 직접 이 아이 앞에서 이걸 봤다면 본인 사연자분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받았을 상처까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일까 자기 싶습니다. 아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보기에 이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로지 사연자분이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이혼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아마 차근차근 풀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다 엔조이야, 엔조이. 진짜 해도 그래,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10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사연자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담 전화하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보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특히나 그 남편분이 아이한테 엄마랑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나갔을 때 그 장면 보고 저는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빠로서 아이에게 진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애가 많이 놀랬죠.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아이 앞에서 차마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뭘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서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아이는 그냥 뭐 울면서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살고 싶다. 아이한테 좀 상황 설명이나 진정은 좀 잘 시켜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아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냥 정말 그냥 뭐 결혼은 이렇게 서로가 약속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는 아무 잘못이 없고 엄마랑 아빠가 좀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언제든 네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연자분이 아이에게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이혼과 관계없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양육권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제 뭐 주장을 하실 때도 굉장히 이건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연자분 이제 한 달 전에 남편이 짐을 싸들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이고 남편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뭐 어떤 뭐 이혼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생활비를 그 전에 주던 거에서 이제 뭐 조율을 하자. 그래서 좀 줄여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주면 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 뭐 어떤 별다른 연락도 없고 이제 또 아이가 좀 아프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치료도 받고 있는데 이제 좀 치료비나 이런 게 좀 걱정이기도 하고 아이가 좀 되게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진 분들은 정서적인 자립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이혼은 훨씬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경험하면서 쇼크 트라우마를 받고 나면 뇌 호르몬 자체가 변화를 일으켜서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을 치료하고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걸
하신 후에 이혼을 선택하시는 쪽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우선 필요한 거는 아내분이 입은 상처부터 치유받고 스스로 좀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변호사님 이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혼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걸 생활비를 계속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에 유지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에 생활비를 얼마를 지급해라라고 법원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내가 지금 생활비 내역이 이렇다. 뭐 아이 병원비가 이만큼이고 그 항목을 다 나누셔가지고요. 이것을 부양료 심판 청구로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아니겠어요? 법원에서는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라고 해야 비로소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것을 했다가도 안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혹시 사연자분 남편분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모르시지. 그렇다면 좀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혼을 지금 당장 원치 않으신다고 하더라도요. 재산 상황을 좀 파악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 뭐 증권 전부 다 한 번에 알아낼 수는 있거든요. 지금 혼인 기간이 10년이시면요. 아내분이 전업주부로 같이 경제 활동을 안 하셨어도요. 남편이 누리고 있는 재산 상황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매월 생활비로 지급받는 것보다 좀 목돈으로 좀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아이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재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 지금 사실 조금 겁나고 두렵잖아요. 예,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또 아프고 하니까 이제 아이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뭐 결정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너무 그냥 남편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남편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했던 그 시간이 내가 좀 차고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 들고 자꾸 그냥 그 안에서만 그냥 가정을 깬다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업하는 사람 다 그렇지 이러면서 제 스스로 자꾸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 여자는 한 번 만난 것도 아니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난 다 엔조이야, 엔조이. 요즘 누가 이러고 사니? 너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그런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어? 그래,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진짜 기저귀 갈아준 것도 한 5번 안에 꼽을 거야 아마 신랑이. 거의 그러니까 약간 남보다도 못하니까 결혼하고는 거의 안 해요. 세탁기를 한 번 돌린 적도 없고. 아예 집안일 손도 안 대시는 거야. 첫째 때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모유 수유를 해가지고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도와줄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야 좀. 근데 모유수유 제가 한 1년을 하면서 그래 모유수유 끝나면 도와주겠고. 끝나고 났더니 또 못 도와줘. 집안일 같은 걸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충분히. 아니 뭐 육아라도 안 하시면 그죠? 뭐 목욕도 그럼요. 시켜줄 수 다른 있는. 가사도 할 가사 그렇죠. 너무 많은데. 지금 속상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형광등 가는 것도 계속 뭐 갈아달라 하다가 언제 갈아줄 거야? 나 이러면 안 돼? 갈아달라고 한 지가 일주일이나 지났어. 주말에 좀 쉬자.
결국엔 그래서 철물점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갈게 되는 경우도 저 있죠. 가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아니, 저걸 안 갈아준다고? 같이 사는 집인데? 아내가 제가 이제 막 안쪽이랑 막 해가지고 제가 막 다 갈거나 시아버님 다 갈거나 거의 이제 막 그런 식이었죠. 아예 손을 하나도 까딱 안 하시네요. 믿기지가 않네.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둘째 태어난 지. 그러니까 아침에 한 6시에, 7시에 나가서 밤에 한 10시, 뭐 12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고. 아, 근데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하네요. 일도 힘드시긴 한 것 같고. 신랑이 이제 그 와중에 골프를 치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이제 뭐 적대 형식으로 치는 것도 있고 뭐 하겠지만 뭐 진짜 막 골프 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온종일 일만 하니까 맞아. 유일하게 탈출구가 골프라고 말씀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혼 때부터 처음에는 주말에 9시에 밥을 안 주거나 뭐 밥 먹을 낌새가 안 보이면 되게 짜증을 냈어요. 왜 그래? 부가고 밥 달라고? 왜 그래? 이게 밥이야? 이게 밥이야? 아, 밥도 차려야 돼. 와, 대박이다. 주말이라 특식으로 차려봤어. 잘 너무 좋은데. 아 이게 밥이 돼? 밥은 그거 쌀 이렇게 씹어야 그게 밥이지. 너 밥이랑 국 없으면 안 먹는 거 몰라? 주말인데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먹어? 그냥 시켜 먹어야 되겠다. 어우, 정말 제일 싫어. 너무 아니야. 저건 진짜. 지금은 잘 차렸는데요? 아빠한테 식사하시라 그래. 네. 아빠 일어나. 엄마가 밥 먹으래. 안 먹어. 빨리. 근데 전 또 주말에 밥을 챙겨주면 그럼 밥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니까.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러면 뭐 규칙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 밥 9시에 주고 신랑 밥 11시에 주고 또 뭐 애들 밥 12시에 주고 계속 혼자 밥 차리다가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애들 밥보다 신랑 밥이 더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는 남편분이 좀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약간 집에서는 그냥 아주 조금의 배려도 안 할래 이런 태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은 이게 여자와 남자의 육아법이 좀 다르다고 해요. 남자들은 전두엽으로 육아를 한대요. 전두엽은 학습형.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여자분들은 육아를 할 때 공감형으로 육아를 하죠.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막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남편들을. 그래도 우리 아내들은 나도 처음이야. 너도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인데 하고 있잖아. 너도 처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입장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보다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너 일하고 싶으면 해. 계속 뭐 애기 이렇게 케어하는 거에 문제 없이 해. 자기야, 나 저기 장난감 좀 치워주라. 지금 끝내야 할 것도 있고 몸이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마. 누가 일하라 그랬어? 너무 쉽게 말하신다. 저 말도 꼭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도 내 일에 집중 좀 하게 좀. 당신은 왜 당신 마음대로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한 거잖아.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거의 그냥 일하는 거를 취직생활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기서 속상해서.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좀 무시당한 느낌 들죠. 제가 일하겠다는 것은 사실 누가랑 살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삶을
그뿐이 아니라 가정부 같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선생님 그러면 이 사연자분 남편분처럼 육아와 가사에 정말 일절 난 참여하지 않겠다. 그건 너의 일이야 라고 말하는 남편들의 심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제일 기본은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또 시킨다고 해도 너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피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돈을 벌고 당연히 너는 집안일과 육아를 해야 되는 게 일이고 그러니 가끔 기저귀를 갈아준다던가 가끔 청소기를 돌려주면 도와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긴 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둘째는 같이 말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외동이다 보니까 둘째를 낳아서 그래도 둘이라도 같이 의지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는 안 된다고. 하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난린데 또 낳자고? 내가 낳고 키우고 다 할게. 둘째 낳자. 지연이도 외롭잖아. 응? 둘째를 낳자고. 이것만 확실히 해 그럼. 뭘 확실히 해? 난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둘째는 당신이 낳자고 한 거야. 알았지? 이게 무슨 뭐 계약도 아니고. 아이고. 둘째 태어나면 다들 도와준다니까 도와주겠지 했는데 이때는 약간 그런 오기도 있었던 게 지연아, 밥 먹어야지. 제가 키우자고 해서 낳았으니까 도와달라고 안 할 거야. 내가 해볼 거야. 저도 이제 약간 좀 오기 아닌 오기가 생겨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나온 거니까. 근데 또 낳고 나면 또 변하겠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힘드니까 이제 힘든 티는 당연히 내겠죠. 일찍 좀 다니면 안 돼? 나도 애 보느라 힘들어. 넌 그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할 소리냐? 너무 힘들어? 진짜. 남편 입장은 굉장히 버거울 것 같아요. 지금 일도 너무 많고 하나 키우는데도 어려운데 또 둘째를 그래서 저 마음도 저는 맞아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좀 더 아이가 하나 생기면 더 무게감이 생겨서 더 힘든 확실히 부담도 힘든데. 되고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같이 낳은 또 아이잖아요. 함께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래 둘째는 알아서 해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 때 내일을 보면 그 마음이라는 게 부성의 모성이가 생기고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생기지 않는 건가? 자꾸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둘째 낳은 거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것도 짜증나고 그냥 둘째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게 둘째는 너무 까시러워가지고 애가 끄고 막 울고 막 힘들게 했거든요. 그럼 또 아이가 미워지지. 이유 없이 울 때가 많거든요. 애는 다 이유가 있어서 울어요, 지혜 씨.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애 좀 그만 올려라 좀. 애니까 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야? 밖에 나가서 살래든가. 쉬는 날에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자기가 낳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 늦자고 나왔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둘째한테 또 자꾸 막 그런 감정이 쏟아지고 하니까 애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저럴 땐. 부분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저는 좀 크게 보여요.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어쨌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 게 대화의 시작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자분은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여성분 입장에서 오늘 통화를 나중에 해보면서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
일이 끝이 없어. 둘째하고 이제 코로나 오면서 재택까지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 진짜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 나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네, 첫째는 걔가 자라기도 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첫째가 저를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둘째 낳고도 막 분유도 타주고 엄마 기저귀도 갖다 주고 뭐 거의 약간 남편 대신 그런 걸 하니까. 와, 일찍 철이 들었네. 세상에. 남편 역할을 하네. 지원아, 옷 다 입었어.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죠. 계획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화를 낸다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빨리 그러니까 보통은 유치원에 좀 가야 뭐 이게 딱딱딱딱 맞고 하는데 첫째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밑장 부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하면 이제 거기를 이제 못 참고. 혼자 놀다 갈래. 너 이럴 거면 유치원 가지 마. 아직 어린 애긴데. 진짜 제가 힘들 때마다 막 애기한테 이제 막 화내고 뭐하고 막 하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너무 이게 제가 감정을 쏟아내고 아이는 이제 이제는 다 알아들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자기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아이고.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엄마가 미안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감정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아이들 정서에 과연 좋을까? 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부부 갈등은 거의 100% 자녀 갈등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성장기가 되었을 때 그게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엄마는 조금 방법을 잘 바꿔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부터는 사연자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정다원 부부상담 전문가, 이민우 소통 전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편을 육아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소통 쪽을 얘기할 거고요. 대결이 아니고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편분이 이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좀 없어 보여요. 그게 조금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혹시 우리 사연자분은 앞으로 남편과 아이들과 또 어떻게 잘 지내기를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남편이 아이들하고는 되게 놀아줄 때는 잘 놀아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일단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상 놀아주면 아이들 입장에서 막 놀아주는데 그런 함께할 시간이 일단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그럼 좀 어떤 관계 맺기를 좀 바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딸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친근하고. 맞아, 아빠들 중요하지 딸한테. 그리고 이제 사실 목욕 같은 것도 이제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크면 그런 것도 못하고 정서적으로 좀 아빠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분을 대변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연자님. 저는 오늘 방법을 찾아드릴 예정이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남편의 그 사회생활은 좀 어때요?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나요? 잘해요. 네. 일을 잘한다. 잘하고 이제 인정받고 스카웃도 받아서 이제 다른 회사로도 옮기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또 일반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과 생활에서는 또 안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회생활처럼.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성격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 걸 한번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본 모습인지. 우리 남편분이 지금 VCR에서 봤을 때는 막 새벽에도 나가서 골프를 친다던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일반 직장인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쪽에 이제 일인데 아무래도 뭐 접대가 있다든지 뭔가 그런 직원으로서 생활하려면 지금만처럼만 해도 상관없는데 좀 임원이나 좀 뭔가 자기가 더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나 남편 마음 알겠다. 이거를 이제 지켜내야 되고 그래도 저는 좀 가정이 더 좀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이 남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거의 99%의 에너지를 쓰고 올 확률이 높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일이 너무 좋거나 너무 행복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해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또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밖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부분은 밖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작은 일을 하나 해도 그닥 인정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뭔가 작은 거 하나를 해도 좀 많은 칭찬을 해주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조금 끌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네, 시부모님께서 약간 그 집에서 좀 인정을 안 해주셨거든요. 남편을? 그래, 남편분? 네, 그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럼 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닌데도 더 그렇게 본인이 무시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더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좀 부딪히는 감각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남편들을 가정으로 조금 더 육아에 합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애들이 이러이러한 거 좋다는데 당신도 한번 봐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 듣든 안 듣든 그냥 하라는 그렇죠. 거죠. 또 우리 엄마들 책 엄청 사잖아요. 왜냐면 애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 남편들 많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몰래 사고 또 이렇게 그냥 사놓고 통보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육아를 할 때 의사결정을 남편에게 맡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아무 관심도 없는 남편한테 버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맞아.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네, 사연자님은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남편분께 조금 상의를 해봤던지 뭐 이런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네, 돌 전에는 이제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신랑한테는 좀 더 부담인 거예요. 늦게 11시에 왔는데 오늘 이거 자 뭐 어땠어?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랑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가르치는 것 같고 좀 듣기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안 맞고 하니까 이제 그냥 혼자 해버리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연자분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남편도 지금 너무 일에 찌들어 있고 힘들고 집에 오면 피곤한데 또 아내가 또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 근본적으로 이 집 자체가 너무 다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전문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사람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바꿔 쓰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의 특성 자체를 오히려 잘 이용한다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처럼 감정적인 대화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분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씩 대화를 해보는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관계통장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좋은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기쁜 말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입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잔소리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조금 요구사항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피곤한 상태에서 또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는 출금된다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금액이 남아있을 때 출금이 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입금이 된 게 없는 상태에서 출금이 되면 단순히 이율이 센 게 아니고 정말 이율이 꽤 높은 이제 감정의 골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입금 방법이 이제 칭찬이 될 겁니다. 칭찬. 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큰 일을 하고 크게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작은 일처럼 느껴지고 작은 인정도 못 받을 때는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에도 부탁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입금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화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전구 갈아달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일이
금요일까지 데드라인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꼭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회사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이거 오늘 저녁 7시까지 좀 갈아줘. 저녁 되면 이제 여기 어두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부탁해도 돼?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갈고 나서 어머 뭐 이런 리액션 있잖아요. 나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머 역시 불이 나. 역시 나는 전국 알아준 우리 남편이 있어서 진짜. 그렇지. 칭찬을 없었으면 어떡해. 이러고 네. 전구도 잘 갈아 자기. 못하는 게 없어? 골프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못하는 게 없네. 일도 잘하고. 지금 사연자분 저희가 사실 뭐 과장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마들끼리만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들인데 이제 남자들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고 회사적 마인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금 출금 해가면서 네.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맞아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사연자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돼요. 그래서 더 노력하라고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거나 더 노력하라고 뭔가 방법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또 남편에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아이에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실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이나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이를 잘 성장시켰을 때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맞아. 자, 그럼 이 가정에 하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모든 가정에는요, 심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우리가 남편이 경제적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심리적 컨트롤 타워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돼요. 해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해야죠. 네,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데 또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제가 부족한 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네네. 그러니까 큰애 좀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제대로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 있잖아요. 네, 돌아와서 둘째와 엄마랑 셋이 같이 있는 시간에 요즘에 핸드폰에 보면 녹음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나의 일상을 좀 녹음을 해보셔요.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스스로? 네. 내가 그냥 생각만으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내가 그 단어를 들어보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시간 정도 또 녹음을 해서 그 얘기를 내가 들어보면 내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게 되면 바뀌는 게 굉장히 더 빠르고요. 두 번째는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요. 내가 잘 써주지 않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저는 부적처럼 벽에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실벽, 화장대 위에 아니면은 뭐 냉장고 이런 곳에다가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렴, 그러면 되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내가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언어들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벽에다 이렇게 좀 붙여놓으셔가지고 나의 일상의 언어를 조금 바꿔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은요, 실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과 짧은 시간으로도 아이들은 순수해서 금방 바뀝니다. 엄마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아이는 당연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마음과 표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상의 언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맞아.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 네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행복해야죠. 꼭.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남편 그리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 꼭 만들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저희 문을 두드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을 안고 전화를 주셨을지 헬프미 탑 카운슬러 지금부터 플레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결혼한 지로 보면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신호.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얼굴? 되게 착한 증후군? 뭐라 해야 할까요? 아, 착한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펴왔고 막 이러는데 거기 집에서는 우리 애는 그 담배 이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남한테 배려도 잘하고 착하고 무슨 담배는 담배야. 근데 제가 이제 담배 피고 계속 술을 마시러 다니고 외박하고 이러길래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 때문에 담배를 피는 거고 너 때문에 술 먹고 죽고 싶어서 그런 거래. 힘들어서 외박을 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착한 아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쓴 거죠. 이게 착한구나. 결혼 전에 정말 몰랐던 그러게요. 무서운데요? 그러게요. 왜 모르고 있을까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내와 지금 결혼한 지 1년 6개월뿐이 안 됐지만 지금 모습이 원래 진짜인지.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부모님들이 본인 자녀의 모습을 제일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청대현 씨 고백하세요. 네, 저한테 항상 그랬죠. 학교 가면 나쁜 친구들 조심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본인이 나쁜 어울리지 친구 말라고요. 본인이 나쁜 친구였죠. 네. 그래요.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본인 그 자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친구랑 또 대하는 모습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외박이라는 문제가 신혼에 예, 그리고 이런 갈등을 조금 부모님한테 어렵게 꺼냈는데 시아버님의 어떤 반응 자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야, 너 때문에 그런다. 뭐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뭔가 사연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결혼을 했는데 뭔가 지금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제가 직장을 옮겼었는데 거기 직장에서는 이 친구는 오래 일하고 있었었고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와는 너무 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지금 남편이. 보통 헤어지고 정반대 성격을 사귀죠.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점만 있었고 너무 다정했고 뭐 하나하나 막 이렇게 문자 하나도 너무 이쁘게 해줬고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착한 남편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존재하구나 막 이 정도로 스윗하고 다들 좋아하는 다정한 남자네.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 정말 잘 좋겠구나. 우리 결혼하자. 나도 너 좋긴 한데. 좋으면 됐지.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을 저는 빨리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은 있었어요. 남편이 조금 서둘렀나. 그러니까 연애 기간만 해서는 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임신을 알았고 또 저희가 이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3개월 만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9개월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죠. 조금 짧게는 짧았어요. 보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서로를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성격을 충분히 감출 수 있는 개월수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은 왜 사계절은 겪어야 된다 이런 말 좀 믿는 편이어서. 맞아요. 그래도 다양한 기념일과 다양한 행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런 좀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남편
집안이 이혼 가정이거든요. 대충은 알고는 있었지만 또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자세히는 남편이 알려주는 성격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해가 안 갔었던 게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약간 그 아버님의 집에서는 그 어머님이랑 상종을 하지 마라. 그 어머님이랑 상종을 하지 마라. 근데 솔직히 아들이 어떻게 부모를 천륜을 어떻게 줘요? 다 따로 만나죠 또 아이들은. 따로 네. 만날 수밖에 없죠. 몰래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제 남편은 아예 이런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여기가 어디야? 오빠 기숙사 살지 않아? 아버님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엄마랑 살아. 어? 비밀이 있었구나. 너 그냥 결혼하고도 모른 척해. 그러면 돼. 알겠어.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그런 것까지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게 섭섭할 수는 있죠. 숨기고 있었다는 거. 근데 저 비밀을 안고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얘기를 따로 해주는 애가 아니어서 전혀 몰랐다가 실수로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번에 진영 씨랑 어머님이랑 누구? 어머, 어떻게?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됐네. 진영이랑 누구? 아버님, 그게 아니고. 너 엄마 만났냐?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로 말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여버릴 것 같은 눈으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진짜 죽일 것 같은 눈으로 실수하지 말라는 듯이 막 말투랑 이런 걸로 막 저를 입을 다물게 하더라고요. 부딪히게 된 게 코로나 딱 유행했었을 때쯤 아기를 또 낳았었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더 코로나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난 좀 이따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100일밖에 안 됐잖아. 에이, 마스크 다 하고 오는데 뭐. 요즘 좀 심하잖아. 그럼 애기 만지기 전에는 소독은 너 좀...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냐? 어? 아니, 나는... 너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잖아. 어? 아이씨 진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또 남편분이. 네. 가족의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그러신 같아요. 것 지금 남편은 뭔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네. 모든 거에. 이제 이런 거 부탁을 한다고 하면 자기 가족을 무시한다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사소한 거 그냥 혹시 그 아버님께 혹시 이런 거 이렇게 사소하게 잠깐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 별거 아닌데 혹시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우리 가족한테 뭐 그렇게 무리한 걸 시키냐? 이게 두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전체 문제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지금 아빠, 엄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밀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말, 예를 들면 중립적인 말, 손 소독하고 아기 만지자라는 말에 뭔가 건드려진다라는 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메시지를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 소독하고 아기 만져주시면 좋겠어 이 얘기를 아니 우리 부모님이 좀 가난해서 지저분하다는 얘기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이 좀 확대가 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남편이 네. 보니까 평생 이거 계속 이게 막 진짜 어마어마한. 들고 네. 살듯이 살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계속 그냥 몸에 배어있는 네.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몸 안에 바늘이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네. 언제 어디에 내 장기를 찌를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제 와서 보이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화가 나는 일을 하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해버리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얼굴이 상태가 안 좋은 채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연애할 때도. 지금 와서 이제 막 부부싸움을 할 때쯤이면 자기야.
됐어. 이제 회피를 해요. 네가 나랑 사이가 안 좋아도 이제 그래도 대화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조용하게 가져보려 해도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말을 시키지 말라고 막 하던가 외박을 해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게 다툼이나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푸는 방법이 아내랑 남편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내는 그걸 말로 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남편분은 워낙에 이제 싸움을 피하는 성격. 그게 뭐 원활하게 대화로 풀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싸움이 될까봐 그걸 아예 그런 상황으로 안 가는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달랐던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연을 주신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결혼 전엔 그렇게 스윗했던 그런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과 후를 계속 비교하는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직장에 돈이 한계가 있어서 아 이제 아기를 키울 때는 이게 돈이 별로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같이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배가 불러오면서 그리고 몸도 너무 안 좋고 남편도 3-4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저희 막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벅차고. 우리 이거 다시 생각해볼까? 그래. 애 키우면서 이거 어떻게 해. 손해보기 전에 그냥 잡자.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잘 있을 거야.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큰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손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이었죠. 아유, 애는 점점 크고 돈 문제가 좀 생겼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뜰살뜰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중고 거래라고 하죠. 남편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가 중고나 좋아하는 뭐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해? 아니 지금 우리 상황 아니야. 그냥 사. 어차피 우리 사는 건데. 자기는 경제 관리를 안 하니까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니까 왜 새거 사? 이게 철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계속 거지 같다는 듯이. 표현의 방식과 이런 대화의 기술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남편이 한편으로는 사업도 같이 해보자고 하고 또 안 되니까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집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죠. 적극적이에요.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기는 하지만 그 경제적인 문제랑 부부관계 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변호사님도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완충제가 있으면 이혼율이 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부부관계에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네. 또 남편이 그런 성격이 있다 했잖아요. 나를 중고 거래를 한다 해서 나를 막 가난한 막 여자 막 이렇게 쳐다보길래 중고 거래 갔습니다. 네 나가요. 이건 뭐냐? 그 많은 중고 물품 보내고 꼴라 우유 하나 받은 거야? 누군 중고거래 하고 싶어서 아니야? 지가 돈을 잘 벌어오든가. 뭐라고? 돈 많은 남자 만나 살아! 아이고. 힘들었어가지고 아버님께 좀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남편 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그래. 그 얘기 다 들었는데 아니 니들 둘이 싸웠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혼도 좀 내주시고요. 나는 혼 냈다. 그런데 니도 잘못이 있다며. 니가 돈 못 번다고 난리 쳤다며? 그래도 얘기를 했나 봐요, 아들이. 또 아빠랑 전화해서. 왜냐면 내 아들은 이런 애가 아니야. 정말 천사거든.
이 마인드가 너무 시댁에 너무 박혀져 있는, 너도 성격이 있어서 그냥 막 뻗이치는 거야. 별거 아닌데 네 남편처럼 착한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로 완전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버님. 더 이상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가 진짜 어? 남들보다 많거든요, 남편이. 야, 너 나가. 응?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 이제 약간 폭력적인 싸움이 되기도 했고, 근데 막 제 물건을 뭐든지 던지고 막 나가라고 다 막 현관 밖으로 던진다 보니까 제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부른다는 게 저희 친정 아버지를 이거는 중재를 해야겠다, 이 정도는. 아, 폭력은 와이프한테. 오. 아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아버님, 저보고 돈 못 번다 그러잖아요. 자격지심이 있으신가 봐. 얘 몸에 멍이다 들었어. 쟤도 나 때렸어요. 저도 맞았다고요. 제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자기가 안 그러겠다는 반성문도 썼고요. 그래서 막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성문 쓰시고 뭐 무릎까지 꿇으신 거 보면 이게 잘못인 건 아시는데 이게 선을 한번 딱 넘으면 이게 또 계속 처음 넘기는 너무 어려운 건데 이게 또 한 번 엄청 나올 수 넘으면 있는 계속 거고. 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남편은 아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본인도 맞았다. 네. 아니, 저도 그런 얘기가 좀 그게 들렸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부부 사이에서. 장인어른한테. 그런데 일이 더 커졌던 거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실 친정 아버님까지 개입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갔어, 이제 뭐 부부의 입장에서 양가 부모님들까지 다 이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개입이 되는 거.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사실 원론적으로는 원가족이 개입을 하게 되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적인 분화와 독립을 이룬 부부들은 좀 원가족까지 개입시키지 않고 둘 간에 잘 해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싸움이 됐고 지금 원가족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중재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는 반성문도 쓰고 뭐도 해보고 뭔가는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든 봉합하고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너랑 어떻게 사냐, 이 정도면 이혼 아니냐, 지금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이 말만 듣고 제가 이혼을 주장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가 이혼을 하자 했으니까 그래 이혼해, 합의 이혼해. 하자고? 근데 아기가 돌아오고 며칠 안 지났어요. 돌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시겠어요.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협박이 너를 소송을 했다. 그리고 나 이제 월급 들어도 나한테 안 줘. 뭐 관리 비는 거 다 내가 낼 거니까 이거 쓸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서 써. 아우, 나쁘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돈을 네 돈 알아서 써? 이게 뭐예요? 애기 키울 최소한의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여자친구인 것처럼, 왜냐면 연애를 얼마 안 했으니까. 저게 어떻게 무슨 상황이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냥 몸만 나가라는 식인 것 같아요, 애기랑. 아이랑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이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너는 이제 나한테 안 맞고 필요가 없고 여긴 내 집이니까, 내 차고, 그러니까 너는 차 탈 권리도 없고 내 집에 살 권리도 없어. 넌 그냥 몸만 나가.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네 진짜. 아유.
자, 지금 계속 이제 부부싸움을 하셨고 결국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기 낳은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사실 너무 막막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이 남편이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남편이 이거를 소송을 제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혼인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사실은 이혼 사유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사유는 보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그리고 이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거는 이 해결하는 방식이 끝끝내 안 맞는다 이런 점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혼 제도 자체가 그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라고 했을 때는 쌍방 간의 문제라고 보통을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도한 사람이 이혼 청구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도 알잖아요.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인 외도네. 이혼을 해주지 않죠. 그런 경우 명백하게 일방의 잘못인 경우에는 이혼을 법원에서 기각해버릴 수가 있는데 싸움이다. 부부 간의 갈등이다. 그 원인은 한쪽에게만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아,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저 이지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아기 엄마기 때문에 아기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지금 아기가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아기가 이제 돌 조금 지났어요. 돌 지나면 사실 엄마의 손길이 그냥 계속 하염없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럼 네. 여전히 지금 남편은 이혼을 하자라는 입장인가요? 네네,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럼 현재 사연자분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 실은 저도 왔다 갔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을 지키고 싶긴 해요. 아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죠. 네네. 네. 제가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극단적인 몸싸움까지 가고 일종의 폭력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으세요? 일단 남편은 대화를 하기 싫어하고요. 네. 이렇게 자리를 회피해버려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자꾸 나가버리니까 제가 그걸 붙잡아요. 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몸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나가지 마 하면서 이제 나는 놔라. 근데 이런 상황에 아기가 또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막 싸우면서 욕하는 거 보면 제가 그게 너무 상실감이 너무 커서 알겠습니다.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지금 남편분하고 나하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적응 기제가 굉장히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내는 정서적인 개방성이 높고 어떤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좀 높아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하고 굉장히 찰떡같이 붙어있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남편분은 오히려 좀 힘든 상황 혹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혹은 갈등 상황에서 이것을 좀 닫아놓고 피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세요. 자, 왜냐하면 지금 남편분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남편분의 무의식 속에서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굉장히 큰 갈등으로 번져서 이게 진화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서로 헤어져서 그 자녀였던 자신에게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이란 그냥 참고 좀 억압해야 되는 거. 우리 사이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는 좀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실 수 있어요. 자, 이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분노 스위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강한 감정을 꽉 누르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만 스위치가
어떤 스위치가 탁 눌리면 팡 터져.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이 아내분이 이 남편분이 처했던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가 있었다면 조금 더 원활하고 좀 수월하게 이렇게 치닫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은 드는 게 그런데 남편분이 제가 이제 많은 사건을 봤지만 극단적인 두 얼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극단적인 두 얼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남편분이 정말 극단적인 두 얼굴이라면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서나 반드시 결국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지금 아내분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동안 살면서 대화로 풀어본 경험이 없었다. 오히려 나를 좀 피하게, 나를 도망가게 내버려둬라고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인 거지 이 남편이 정말 극단적인 어떤 폭력적인 사람이라거나 싸움닭은 아니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피하고 싶어 할 때 어느 정도 좀 피하게 좀 그냥 아예 말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했었구나.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사연자 부부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서로 편안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서로를 위한 안전거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인 다가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자, 서로에게 어떤 스위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에 의해서 눌러져서 폭력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 상황을 예방을 하셔야지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봐 주시고요. 이 결혼 생활을 만약에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유가 좀 명확하셔야지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위해 아빠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헤어지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은 건지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고 결혼 생활을 지키기로 선택을 하셨다면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적절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시거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연자분의 지금 또 마음의 방향이실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자님? 그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아직은 제가 미련이 있나 봐요. 네, 아직은 아직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 사연자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기가 돌이면 아직도 산후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고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남편이 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 템포 쉬자라고 본인 마음을 조금 먼저 붙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아이 낳고 1년이 부부관계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연구가 돼 있어요. 제일 우울하고 힘든 네, 가장 힘든 시기예요. 네, 근데 사연자분이 저는 마음이 의외로 또 강한 면도 네. 있으시다고 느껴요.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하면 키울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을 정말 그렇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좀 참 느껴지거든요. 지키실 것 같아요. 힘이 있는 분이세요. 지켜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럴 것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연자분께 앞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 전문가께서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내 마음이 어떤지 혹시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두려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속 좀 맞아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 강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도 명확하고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을 위기에 있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마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위로를 드려도 그 마음을 다 위로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의 큰 아픔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한 돌봄 많이 필요하세요. 아이 돌보느라고 지금 그럴 시간 없으실 거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쉬고 돌봄을 하고 힐링하고 좀 이완하고 이럴 기회들을 좀 가지시는 거 의식적으로라도 가지시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정말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시선을 지금 할 수 있는 시선을 한 번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더 세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사연자님 잘 되기를 바란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또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용기 내셔서 저희에게 전화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